안녕하세요. 정겨운 작업실의 정겨운입니다. 제가 그동안 쇼츠 영상을 위주로 좀 많이 올렸었는데 이렇게 길게 작업하는 영상을 올리는 건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한 5개월 정도 만에 올리는 것 같은데요. 그 사이에 2번의 라이브 스트리밍이 있었어요. 근데 라이브는 편집하지 않고 몇 시간짜리 긴 영상을 올렸었던 거라 이렇게 작업해서 제가 오프닝 클로징을 하고 편집해서 올리는 영상은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제가 2번의 라이브 중에 지난 연말에 했던 페이크 퍼 목도리 만들기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페이크 퍼 원단을 이용해서 목도리를 만들었었어요. 라이브로 목도리를 만들고 나서 원단이 좀 남아가지고 이걸로 뭘 할까 하다가 겨울이 다 가기 전에 세트로 페이크 퍼 버킷햇을 만들어 봐야겠다 해서 오늘 영상은 바로 페이크 퍼 버킷햇 만들기입니다. 오늘 만들 모자의 패턴은 제가 직접 뜰 건 아니고 오늘은 특별히 다른 분이 만든 패턴을 활용해서 모자를 만들어 볼 거예요. 바로 오지에이룸의 제이님이 만든 패턴입니다. 제이님께서 유튜브에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버킷의 패턴과 그리고 튜토리얼 영상을 올려주신 게 있어요. 제가 설명란에 링크 넣어드릴 테니 여러분도 다운받으셔서 같이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제이님께서 만드셨던 거는 얇은 여름 모자였는데 저는 두꺼운 원단으로 겨울 모자를 만들 거라 약간 좀 푹 더 깊게 눌러 쓰는 게 더 예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이님의 패턴을 베이스로 모자의 깊이를 좀 더 깊게 해서 약간의 패턴 수정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모자 안쪽으로 사이즈 조절 밴드를 추가로 더 넣어서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얼굴을 소두로 만들어주는 페이크 퍼 버킷햇. 그럼 제이님의 패턴을 다운받는 방법부터 함께 보실까요? 제가 설명란에 넣어놓은 제이님 채널 링크로 들어가서 패턴을 다운받아 줄게요. 다운받은 패턴은 어도비 아크로벳으로 열어주시고 출력할 때 설정을 포스터로 설정해 주셔야 실제 사이즈로 패턴을 출력하실 수 있어요.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제이님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패턴을 출력해 가지고 왔습니다. 전체를 펼쳐놓고 외곽선을 따라 잘라서 패턴을 붙여줘야 하는데요. 이 패턴 그대로 하면 얇은 모자에서는 괜찮은데 저는 모자가 두꺼운 모자라 좀 더 깊이 써야 예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서클 부분은 그대로 두고 헤드밴드와 브림의 길이를 살짝 늘려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일단 서클 먼저 패턴을 완성해 볼게요. 그 전에 패턴이 실제 사이즈로 잘 출력이 됐는지 확인을 해줘야 하는데요. 패턴에 2.5cm의 체크박스가 있어요. 길이를 재어 2.5cm가 맞는지 확인하신 다음 패턴을 잘라주면 되겠습니다. 패턴은 시접이 들어가 있는 패턴이라 제일 바깥 외곽선을 따라 잘라줘야 해요. 자세히 보면 글씨가 잘리면서 살짝 여백이 있게 출력이 되거든요. 한쪽만 여백을 잘라내고 반대쪽 위에 패턴과 글씨가 잘 이어지게 놓아 테이프로 붙여주겠습니다. 이렇게 서클 패턴이 완성이 됐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4개의 조각을 이어주면 헤드밴드 패턴이 되는데 저는 길이를 좀 늘려줄 거라 일단 양쪽 패턴만 서로 붙이고 위아래의 여백은 모두 잘라내줄게요. 이렇게 양쪽만 붙여줬고요. 시접을 제외한 패턴의 길이가 7cm인데 저는 2cm를 더 늘려줄 거예요. 새로운 종이를 하나 준비해주고 중심선을 그은 뒤 가로로 수직선을 한 줄 그어주고 2cm 올려서 한 줄 더 그어줄게요. 그 다음 헤드밴드의 아래쪽 패턴을 밑에 수직선을 맞춰 놓아주고 곡선 부분만 따라 그립니다. 이때 양쪽 끝 지점을 표시해줘야 하고요. 이제 헤드밴드의 위쪽 패턴도 위에 수직선을 맞춰 놓아준 뒤 마찬가지로 곡선만 따라 그리고 양쪽 끝 지점을 표시해줍니다. 이제 양쪽 끝 지점을 일자로 이어줄게요. 이렇게 기존의 패턴을 대어봤을 때 2cm가 늘어난 패턴이 됐죠? 위아래 곡선의 길이는 각각 브림과 서클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고 딱 길이만 늘려주었습니다. 길이가 길어지면서 양쪽 끝에 이어지는 부분의 패턴이 살짝 갈매기가 지긴 하는데 원칙대로라면 다 맞춰서 수정을 해줘야 하지만 이 정도는 봉제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브림은 현재 6cm로 되어 있는데 저는 1cm만 더 늘려주려고 해요. 그래서 이대로 1cm를 더 연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서클 패턴과 마찬가지로 2 조각을 잘라서 붙여줄게요. 이렇게 서클, 헤드밴드, 브림의 모든 패턴이 완성이 되었으니 준비물을 살펴볼까요? 준비물은 방금 만들어준 패턴과 겉감용 페이크 퍼 원단, 안감용 원단, 심지, 볼고무줄, 가위, 초크펜, 시침핀, 핸드메이드 라벨, 그리고 송곳입니다. 겉감부터 재단을 해볼 건데요. 겉감은 지난번 페이크 퍼 목도리 만들기하고 남은 원단을 사용했어요. 퍼 원단을 작업하실 땐 꼭 필요한 준비물이 있는데 바로 돌돌이와 마스크입니다. 먼지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기 때문에 꼭 준비해 주시길 바래요.
제이님 같은 경우에는 안감, 겉감을 다른 원단으로 해서 리버서블 모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패턴에 한 세트씩 각각 다른 원단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저는 리버서블이 아니라서 겉감 전체와 안쪽 브림까지 퍼 원단으로 재단하고 안쪽 헤드밴드와 서클 부분만 안감 원단이 들어갈 거예요. 서클 패턴 같은 경우는 가로로 한번 접어서 패턴을 4등분 해줘야 봉제할 때 더 편하답니다. 패턴을 옮겨 그리고 꼭 너치 표시를 해주세요. 퍼 원단은 결이 있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쓸어 내려지는 방향으로 만들어줘야 예뻐요. 방향이 헷갈리지 않도록 패턴을 잘 옮겨주세요. 그림 안쪽의 원단 결은 크게 상관없을 것 같은데 저는 방향을 뒤집어서 만들어주겠습니다. 그림의 겉과 안이 헷갈리지 않도록 적어둘게요. 이제 재단을 해줘야 하는데 퍼 원단은 다른 일반 원단처럼 쑥쑥 자르면 안 돼요. 잘 보시면 겉쪽은 헤어감이 있고 뒤쪽은 얇은 원단이 대져 있는데요. 뒷면의 원단만 잘라주셔야 해요. 퍼 사이로 가위를 넣어서 뒷면의 원단만 잘라준다는 느낌으로 잘라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 펄을 이렇게 떼어낸다는 느낌으로 벌려주고 한번 재단 후엔 잘린 면을 돌돌이로 밀어주셔야 먼지가 조금이나마 덜 나도록 할 수 있어요. 제가 아래쪽은 그냥 숭덩숭덩 일반 원단 자르듯이 잘라봤어요. 비교를 해드리면 위쪽은 퍼가 깔끔하게 잘려있는 반면 아래쪽은 이렇게 딱 보기에도 짚어먹은 것처럼 퍼가 군데군데 없는 부분들이 있죠. 사실 시접 부분이라 봉제하면 결과물에서 차이가 나는 건 아닌데 퍼가 잘릴수록 그만큼 먼지가 더 많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이 원단은 퍼가 긴 편은 아니지만 퍼가 긴 원단의 경우 완성선 안쪽까지 퍼가 잘려서 결과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퍼 원단을 재단하실 땐 꼭 뒷면의 원단만 잘라주는 습관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머지도 다 재단해 줄게요. 다 재단하고 남은 원단을 정리할 때도 최대한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조심조심 식설을 잘 맞춰 헤드밴드 2개와 서클 한 조각을 그려줍니다. 보통 모자에 보면 안쪽에 이렇게 밴드가 있잖아요. 이런 밴드를 넣어서 사이즈 조절 밴드로 만들어줄 거예요. 저는 이런 밴드나 두꺼운 원단이 없어서 안감 원단을 바이어스로 자른 뒤 심지를 붙여서 밴드를 만들어주려고 합니다. 보통 시작부터 끝까지 한 번에 밴드가 둘러져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하면 바이어스가 너무 길어져서 원단 소모가 많아지기 때문에 양옆에서 끊어서 앞에 한 조각, 뒤중심에서 사이즈 조절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뒤는 2조각으로 나눠서 총 3조각으로 밴드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밴드를 만들려면 길이를 알아야겠죠? 패턴을 가지고 와서 헤드밴드와 브림이 붙는 부분의 길이를 알아야 해요. 시접선이 아닌 완성선의 길이를 재어보니 31cm가 나오네요. 밴드 너비는 3cm로 해서 접어서 2겹이니까 6cm에 양쪽 시접을 더해 총 8cm 너비로 하고 앞밴드 길이는 31cm에 양쪽 시접 더해서 33cm, 뒤 밴드는 31cm 절반인 15.5cm에 양쪽 시접 더해서 17.5cm로 재단을 해주겠습니다. 45도 정바이어스 방향으로 선을 하나 그어준 뒤 8cm의 평행선을 계속해서 그어줄게요. 앞밴드 길이 33cm를 표시하고 뒷밴드는 17.5cm로 2개 그어줍니다. 이렇게 3개의 밴드와 나머지 안감 원단을 모두 재단해 줄게요. 안감 재단이 모두 끝났고요. 바이어스 밴드 부분에만 심지를 붙여줄 거예요. 심지는 조금 두꺼운 실크 심지가 있어서 이걸로 사용해 주겠습니다. 심지는 바이어스 방향이 아닌 늘어나지 않는 식서 방향으로 재단을 해줄 거예요. 라운드 되는 부분이라 유연하게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원단은 바이어스로 재단을 했지만 심지까지 바이어스면 늘어나는 밴드가 될 거예요. 기존의 모자를 봐도 심지가 아예 신축성이 없고 두꺼운 펠트 심지 같은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심지는 밴드와 똑같은 사이즈에 늘어나지 않는 식서 방향으로 재단을 해주겠습니다. 심지 재단도 끝났습니다. 원단의 안쪽 면에 심지에 거친 부분을 대고 다리미로 꾹꾹 눌러서 붙여줄게요. 이렇게 밴드까지 모두 준비가 됐고 본격적으로 봉제로 넘어가 볼게요. 모자를 봉제하기에 앞서 밴드를 먼저 만들어 놓을 거예요. 앞밴드 양옆에 뒷밴드를 놓고 겉과 겉을 마주대어 1cm 시접으로 봉제해 줄게요. 시접은 가름솔로 갈라 손톱으로 꾹꾹 눌러줍니다. 그 다음 양 끝을 안쪽으로 1cm 접어 또 꾹꾹 눌러줄게요. 이제 안쪽이 보이게 반을 접어 1cm로 봉제해 줍니다. 시접은 약 0.3cm 정도만 남기고 모두 잘라준 뒤 밴드를 뒤집어 줄게요. 뒤집어준 밴드는 봉제선을 가운데로 오게 해서 다려줄게요. 이제 밴드를 3등분해 2줄 봉제해 줄게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 고무줄이 들어갈 구멍만 남기고 나머지는 이어서 만들어줬어야 하는데 그냥 일자 밴드로 만들어버렸지 뭐예요. 그래서 절개선이 있는 쪽 가운데 구멍만 남기고 나머지는 공구르기로 이어줄게요.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를 오늘도 실천 중입니다. 고무줄이 들어갈 구멍만 제외하고 모두 이어줬습니다. 그 다음 겉감 헤드밴드의 겉과 겉을 마주대고 양쪽 지점을 1cm로 봉제해주겠습니다. 퍼 원단은 봉제할 때 굉장히 미끄럽고 특히 제가 사용한 원단은 신축성도 있는 원단이라 봉제가 좀 까다로운 편이에요. 그래서 봉제가 삐뚤어지지 않도록 스팀핀으로 꼼꼼히 위치를 맞춰서 봉제해줄게요. 퍼 원단이 봉제가 좀 까다롭긴 하지만 또 퍼의 헤어감 때문에 삐뚤어진 봉제선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답니다. 이제 브림도 똑같은 방법으로 양 옆선을 봉제해줄게요. 이제 헤드밴드와 브림을 이어줄 거예요. 시접은 가름솔로 갈라 양쪽 옆선과 앞중심, 뒤중심을 잘 맞춰 시침핀으로 고정해주고 원단이 많이 미끄럽기 때문에 중간중간에도 꼼꼼히 시침질을 해줄게요. 역시나 1cm 시접으로 조심스럽게 봉제해주겠습니다. 이제 뚜껑, 서클과 헤드밴드의 겉과 겉을 마주대고 네 지점의 너치를 잘 맞춰서 시침핀으로 고정해줍니다. 역시나 중간중간에도 시침핀으로 고정을 해줄게요. 곡선과 직선을 합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심혈을 기울여 고정하고 봉제해줘야 해요. 겉감을 다 이어주니 얼추 모자의 형태가 나오고 있죠? 이제 안감도 헤드밴드끼리, 브림끼리 옆선을 먼저 이어주는데 헤드밴드 사이에 이렇게 핸드메이드 라벨을 끼워서 봉제를 해줄 거예요. 브림은 퍼 원단이기 때문에 역시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시침질을 잘 해줄게요. 안감은 솔기를 가름솔로 갈라 다림이나 손톱으로 눌러줍니다. 이제 브림과 헤드밴드의 겉과 겉을 잘 맞춰 시침핀으로 촘촘히 고정해주고 봉제해주겠습니다. 안감 서클은 브림을 먼저 겉감과 합봉하고 나서 봉제해줄 거예요. 제이님은 리버서블이라 브림에 창구멍을 냈었지만 저는 퍼 원단이라 힘들 것 같아서 겉감, 안감의 브림을 먼저 합봉해주겠습니다. 겉감과 안감의 겉과 겉을 마주대고 시접은 가름솔로 갈라 역시 꼼꼼하게 시침질을 해줄게요. 이제 1cm로 봉제해주겠습니다. 이제 안감의 헤드밴드와 서클의 겉과 겉을 마주대어 시침핀으로 꼼꼼히 고정하고 봉제를 해주는데 한쪽에 창구멍을 약 5cm 정도 남겨놓고 쭉 봉제해줄게요. 곡선과 직선을 함께 봉제할 때는 원단이 빠지지 않도록 항상 더 신경 써서 봉제해줘야 해요. 이렇게 창구멍을 남겨놓고 봉제해줬고요. 창구멍 부분의 시접을 1cm로 접어 눌러줍니다. 이제 펼쳐놓고 보면 서클의 시접이 쪼글쪼글 하잖아요. 이 상태로 뒤집었을 때 시접이 깔끔하게 정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시접을 0.3cm 정도로 잘라주겠습니다. 겉감 서클 부분의 시접도 원래는 잘라줘야 하지만 원단 특성상 시접이 접히거나 겹쳐도 티가 잘 안 나기도 하고 모자의 탑 부분에서 좀 더 힘을 잘 받쳐주라고 겉감은 시접을 그냥 두고 안감의 시접만 잘라줄게요. 아까보다는 시접의 주름이 조금 편안해 보이죠? 이제 창구멍으로 모자를 전부 뒤집어 빼줄게요. 이제 창구멍을 막아줘야 하는데 손바느질로 공그르기를 해서 막아주면 깔끔하겠지만 안쪽이라 모자를 쓰면 안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봉틀로 상침을 해서 구멍을 막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상침으로 창구멍을 마감을 해줬습니다. 모자의 형태가 거의 나왔죠? 이제 밴드를 달아줘야 하는데 지금 안감과 겉감이 고정이 안 된 상태잖아요. 브림과 헤드밴드가 만나는 부분을 상침을 해서 고정을 해주려고 해요. 이때 밴드를 넣어 같이 봉제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밴드에 구멍이 있는 부분이 모자의 뒤중심의 안쪽으로 위치하도록 놓고 옆선부터 시침핀으로 고정을 해줄게요. 시접은 모두 위쪽으로 올려줍니다. 지금 시접이 굉장히 두꺼운 상태라 조심조심 겉감과 안감의 위치를 잘 맞춰서 핀을 찌르고 여기에 밴드도 같이 고정해줄게요.
원단의 두께 때문에 시침핀이 좀 밀려서 사선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서 영상을 찍고 나서 밴드를 저렇게 살짝만이 아닌 더 깊게 1cm 가까이로 다시 고정해줬어요. 그래야 봉제하고 나서 밴드 부분이 의도대로 살짝만 봉제가 되더라고요. 잘 보이진 않지만 중간중간 촘촘히 고정을 해줬고요. 겉의 모습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겉쪽에서 봉제선을 따라 상침을 해줄 건데 퍼에 가려서 봉제선이 잘 안 보일 뿐더러 안쪽의 봉제선과 밴드까지 다 맞춰지도록 봉제를 해야 해서 약간의 난코스가 예상됩니다. 한 바퀴 다 돌았습니다. 긴장되는 순간 일단 겉에서는 상침한 게 잘 티가 안 나고요. 안쪽은 과연 생각보다 한 방에 너무 잘 됐는데요. 꼼꼼히 고정해놓고 봉제한 게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아직 브림은 이렇게 벌어지면서 힘을 못 받는 상황이라 일정한 간격으로 브림의 끝을 상침을 해줄게요. 거의 다 끝나가요. 이제 밴드 뒤에 있는 구멍으로 사이즈 조절끈을 넣어줘야 해요. 제가 갖고 있는 모자 중에 사이즈 조절이 되는 모자가 있는데 원래는 이렇게 구멍이 양쪽으로 나서 끈을 묶어줘야 끈이 빠지지 않는데 양쪽으로 구멍을 내는 작업이 좀 번거로워서 저는 하나만 만든 거거든요. 얇은 끈이나 고무줄을 이용해서 넣어주면 되는데 저는 4mm의 얇은 골고무줄을 사용해서 넣어주겠습니다. 고무줄을 밴드 둘레보다 많이 여유롭게 잘라서 이런 끈 끼우개나 오핀을 이용해 한 바퀴 넣어줄게요. 이제 고무줄을 적당히 조여 끝이 빠지지 않게 매듭을 지어줄게요. 끝은 가위로 자르고 올이 풀리지 않게 라이터로 마감해주겠습니다. 이제 끝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작업이 하나 남았어요. 필요한 건 바로 이 송곳. 퍼 원단을 봉제하고 나서 이 송곳으로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퍼 원단을 봉제하고 나서 봉제선을 자세히 보면 봉제선에 이렇게 퍼가 찝혀버린 게 보이시죠? 이 찝힌 퍼를 송곳으로 이렇게 빼주시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귀찮고 번거로운 작업일 수 있지만 퍼를 빼주면서 삐뚤게 봉제가 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좀 가려주고 퍼도 좀 더 풍성해지면서 훨씬 더 퀄리티가 올라가는 완성품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는 찝힌 펄을 빼준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옆을 보시면 여전히 찝힌 펄가 확연히 차이가 나죠? 펄 원단을 봉제하고 난 후에는 귀찮더라도 이 작업을 꼭 해주시는 게 좋답니다. 이번엔 옆선의 펄을 빼줬는데요. 양쪽을 비교해보면 차이가 엄청나죠? 끝! 이제 진짜 완성입니다. 짜잔! 얼굴을 소도로 만들어주는 페이크 퍼 버킷햇. 여러분 어떤가요? 목도리까지 세트. 약간 H.O.T 캔디가 생각나기도 하고 장갑도 만들어야 될까봐요. 제가 한동안 스우파 스걸파에 빠져 살았는데 거기서 허니제이님을 비롯한 많은 댄서분들이 이런 펄로 된 버킷햇을 많이 착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 겨울이 가기 전에 꼭 써보고 싶어서 이렇게 만들어 보게 됐고요. 패턴을 제공해준 제이님은 사실 저랑 예전에 패턴 공부를 같이 했던 사이예요. 지금은 체코의 작은 마을에서 패턴사로 그리고 마크라메 아티스트로 생활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보다 나이는 더 어리지만 실력이나 경력이나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난 친구거든요. 평소 제로 웨이스트 그리고 지속 가능한 패션 등을 추구하면서 유튜브에서 다양하고 트렌디한 디자인의 튜토리얼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무료 패턴 외에 더 다양한 제이님의 작업들을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유료 패턴을 구입하실 수도 있고요. 그 패턴 안에는 저처럼 딱 한 사이즈만이 아니라 작은 사이즈부터 큰 사이즈까지 다양한 사이즈가 그레이딩이 되어 있으니까 나한테 더 맞는 옷을 여러분이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또 제 영상들과는 다르게 감각적인 영상미가 돋보이는 그런 채널이거든요. 이건 저도 진짜 배우고 싶은 부분이라고 항상 제이님한테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제 채널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은 분명 제이님의 작업들도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언젠가 한번 꼭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래 설명란에 링크 있으니까 제이님 채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만관부! 자,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재밌는 작업 영상으로 함께 보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 잘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네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정겨운 하루 되세요. 안녕! 감사합니다.